안녕하세요, 대인저입니다. 오늘은 창준님을 모시고 진행을 할 건데요. 오늘 스튜디오에서 원래 촬영을 하기로 했는데 비가 너무 오는 관계로 저희 집에서 촬영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집이기 때문에 에어컨 소리도 좀 들릴 수 있고 강아지들 간식 먹는 소리도 들릴 수 있으니까 이 정도는 양해해 주시고요. 오늘은 제가 창규가 되게 애기잖아요. 지기 싫어가지고 앞머리를 내렸는데 사실 마음에 들지 않아. 애기 같아 보이려고 내렸는데 좀 마음에 들진 않아.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창규입니다. 반갑습니다. 나보다 좀 전문적으로 잘하는 것 같아. 나 되게 창피해가지고 이걸 잘 못하거든. 오글거려서. 얘 잘하네. 잘해. 역시 다들 잘하나 봐요. 자기 갈 길 잘 가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방송 후에 뭐가 제일 달라진 것 같아요 혹시? 가장 많이 달라진 거는 아무래도 제가 이쪽 관련된 친구분들이 많이 없었고 아는 사람도 없었는데 이제 뭐 SNS라던가 그런 방송을 보고 뭐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뭐 친해지고 싶다 이런 연락이 많아지는 점과 제가 원래 알던 사람인데 이분들이 이쪽이었어. 난 몰랐어. 근데 방송을 보고 서로 알게 된 거구나? 네. 오. 그런 부분에서 이거 신기하다. 내 주변에도 있었구나. 좀 새롭다. 그런 부분에서 신기하고 이제 그분들도 그래도 저한테 말하기가 좀 힘들었을 텐데 그래도 방송을 보고 저한테 말해줬다는 게 좀 고마웠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쪽 친구가 생긴 거네? 그러니까요. 그럼 걔네들이랑 만나? 네, 만나요. 원래 창규가 완전 이쪽 표현으로 은둔이라고 하죠. 아무튼 아니? 네. 그럼 연락하는 친구도 이제 많아졌겠네. 그래도 방송 나가고 나서는 좀 생긴 것 같아요. 근데 참 어떻게 보면 이 방송의 계기로 너가 많은 사람들이 생기고 이래서 되게 좋을 것 같긴 해. 그렇지 않아? 원래 친구가 없었잖아. 친구가 없었다는 게 아니라 이쪽 친구 오해 금지. 근데 조금 제가 워낙 이제 내향적인 사람이다 보니까 조금 부담스러운 면도 없지 않아 있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SNS 글 써놓은 데다가 이제 조금 귀여움을 받고 싶어가지고 내 머리 쓰다듬어주면서 이쁘다고 말해줘 라는 글을 써놨는데 그거를 되게 해주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면 막 무작정 저도 어디에 살고 있는데 친하게 지내요. 아니면은 이제 너무 여러 가지의 연락이 와서 조금 부담스러운 느낌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 그렇구나. 여러분 그렇답니다. 진짜 자기가 뭐가 약간 잘 먹히는지 좀 아는 애 같아. 그래서 좀 재밌어. 머리를 잘 쓴다고 하죠. 처음에 누가 제일 마음에 들었는지 혹시 모르잖아. 이 방송이 아닌 진짜 다른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었는데 2인자를 듣겠다든지 약간 이럴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 저 아무 때 자랑하고 싶어요. 제가 저번 촬영 때는 종이에다가 적어서 했잖아요. 그게 너무 별로여가지고 병에 걸리고 말아서 사버렸죠. 근데 이게 몇째 날 기준인 거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러면 얘기 한번 해봐요. 쭉 다. 첫째 날 제가 창민이 형한테 전화를 걸었잖아요. 근데 사실 그거는 호감 때문에 전화를 건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면? 그냥 이제 첫째 날 아무도 그냥 뭐에 대한 게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 이름도 못 외웠어. 근데 전화를 하래. 전화? 누구한테 해야 되지? 하다가 그냥 전화기 앞에서 창민이 형 그때 향수 냄새가 갑자기 확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창민이 형 향수 냄새. 같은 방이지? 잘 부탁드린다고 전화해야겠다. 그게 정도였어? 네. 그러면 진짜 마음에 들었던 건 뭔데? 첫째 날은 없었어요. 둘째 날은? 전 선율이요. 그 다음 날은? 선율이요. 그러니까 어느 중간 시점에 한번 바뀐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맞아요. 제가 이제 몇째 날이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중간에 정우 형으로 바뀌었어요. 그래. 근데 그 이유가 이제 선율이 형이 너무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마음이 있는 느낌을 받아가지고 그냥 제가 방해를 할까봐 마음을 빨리 접고 그냥 접은 상태였어요. 좀 접힌 상태였고 자존감도 살짝 내려가진 상태였는데 정우 형이 이제 중간에
이제 매기로 투입되시고 이제 같은 방에서 생활을 하는데 너무 잘 챙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우 형이 말하는 거에서 뭔가 되게 어른스러움을 느꼈거든요. 저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이 너무 호감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중간에 정우 형 그리고 끝까지 정우 형으로 갔었죠. 정우보다 내가 못한 게 뭐야? 없어요. 매기들이 나왔을 때 들었던 생각. 일단 정우 형부터 말하면은 좀 짜증났어요. 왜? 그러니까 이게 정우 형한테 짜증난 게 아니고 저한테. 왜? 저가 그때 이제 이 방송으로 보면은 정우 형이 왔을 때 저 혼자 맥주를 먹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날 하필 선율이 형한테 까였거든요. 그래서 그냥 기분도 꿀꿀한데 맥주 한 캔이나 먹자. 근데 웬걸? 새로운 사람이 왔네? 좀 예쁘게 하고 있을 거 이 생각이었어요. 네. 그리고 그 뒤에 첫인상을 저희끼리 이렇게 소파에 앉아서 물어봤잖아요. 그런데 그때 정우 형이 이제 본인은 술, 담배를 좋아하는 사람은 싫다 라고 말을 했는데 제 첫인상이 술 좋아하는 사람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호감이 있었다는 거는 딱 보자마자 이 사람이다 약간 이게 있었나 봐. 그런 것보다는 처음 보여지는 사람한테 일단은 안 좋은 거를 너무 깔고 간 느낌이어가지고 저가 근데 생각했을 때 술은 성인들은 다 먹잖아요. 그렇긴 하죠. 난 술을 별로 안 좋아하지만.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3인실에서 4인실로 바뀌었잖아요. 이제 4인실 침대 배정을 정하려고 다트 게임을 했는데 진짜 제가 이거 다트를 너무 못 맞추는 거야. 근데 이제 그러고 있다가 이제 옆에서 창민이 형이랑 정현이가 걱정돼서 야 창규야 술 많이 먹었어? 괜찮아? 취했어? 이렇게 말을 하니까 나 진짜 안 취했는데 이게 저한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너가 안 취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네가 취한 느낌이면 취한 거야. 아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그건 취한 거야. 그럴 수도 있긴 예, 정신 차려. 어쨌든 그래서 정우 형 처음 봤을 때는 그냥 저한테 좀 짜증났던 생각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잘 보이고 싶었구나. 그랬나 봐요. 저도 모르게. 야, 생각해보니까 내가 첫 번째잖아. 아니 그니까 제가 야, 내가 첫 번째인데 왜 정우 먼저 얘기하는 거야? 아니 그게 너무 임팩트가 커서. 와우. 나 지금 순간 다음 질문 넘어갈 뻔했어. 맥이 얘기 끝난 줄 알고. 내가 맥이 원인데.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우선 정우 형부터 말을 하면은 이라고. 오케이. 약간 순위가 있다는 거잖아. 나는 정우보다 뒷순위. 오케이. 원래 주인공이 마지막이잖아요. 야, 너 잘한다. 자, 이제 주인공 저를 한번 얘기해볼게요. 자, 맥이 1위였죠? 현이 형 처음 왔을 때는 사실 그날 올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누군가랑 올 줄은 알았어? 근데 이게 방이 하나가 남았으니까 누군가 오겠다 이 생각은 있었는데 그게 2명일 줄은 몰랐고, 그래서 현이 형 처음 왔을 때 이제 저희가 테라스에서 밥을 먹고 있었잖아요. 그때조차도 저는 다른 사람들한테도 낯을 너무 가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속으로 들었던 거는 와, 나 지금 여기 사람들하고도 아직 낯가리는데 어떡하지? 그리고 형 들어오고 나서 저는 형 보면서 그 생각했어요. 와, 나도 저렇게 좀 유쾌해지고 싶다. 그러니까 이게 형이 들어오기 전하고 후에 남의 집에 대한 온도차가 저는 되게 많았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정적이 되게 많았어요, 그동안. 저가 봤었을 때는. 근데 그 이후에는 뭔가 사람들끼리 얘기하는 것도 더 많아지는 것 같았고. 근데 나는 솔직히 조금 약간 좀 봤을 때 좀 빨리 친해져야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없지 않아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약간 쟁취해야 되는 약간 서바이벌이잖아. 그 안에 서바이벌이잖아. 그래서 약간 그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 약간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좀 더 막 다가가려고 한 것도 있고, 또 정현이랑 은찬이랑 솔직히 좀 잘 맞았던 것도 있어. 네가 약간 좀 우리랑 조금 낯을 많이 걸려서 어울리는데도 조금 시간이 걸렸지. 내가 창규한테 맨날 했던 말이 있지. 말 안 하고 계속 가만히 있어가지고. 이제 뭐라고 했지? 무서워서 말하니까. 예! TV 보니? 말 좀 해, 말 좀. 왜냐면 은찬이가 나랑 뭐 창규랑 막 이렇게 막 사람들이랑 막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그 8명 중에서 제일 말을 안 했던 얘가 찬규였어. 근데 얘가 진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끼리 있다가 내가 이제 좀 막 풀어주려고 장난으로 예! TV 보니? 말 좀 해, 말 좀. 왜 이렇게 말을 안 해? 얘가 갑자기 언 거야. 나는 진짜 장난으로 한 건데 갑자기 얼었어. 장난이야. 그러니까 알아요. 이런데 근데 무서워요. 오랜만에 애들 만났을 때도 또 그러고 있는 거야.
어제였어? 우리 어제. 어제 만났거든요. 몇 명 소수 인원끼리. 어제 봤는데 또 얘가 그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얘가 티리버네. 그러니까 또 그냥 하염없이 웃기만 하더라고. 얘도 근데 이렇게 인터뷰를 하거나 뭐 이렇게 우리끼리 뭐 모여서 말할 때는 별로 말 안 하는데 카메라 있으면 그렇게 예쁜 척하고 그렇게 말을 많이 하고 그러더라. 평소에 말 없는 약간 방송용이라고 해야 되나? 방송용이 아니고 예쁜 척이 아니고 예쁜 거고. 아무튼 알겠습니다. 네. 좀 변했네. 사람 변하잖아. 아 그래. 조금 더 변해도 괜찮을 것 같아. 조금 더 밝게 변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자, 다음 질문은요. 방송 후 끝나고 나서의 선율과 정호와의 약간 그런 관계가 좀 궁금해요. 어떤지. 근데 사실 네. 저는 방송 끝나고 집에서 엄청 울었어요. 야, 거짓말 치지 마. 진짜 울었어요. 야, 증거 보여줘. 운 거를 찍어놨을까요? 찍어놨어야지. 나는 나는 오늘도 눈물을 흘린다. 약간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 뭔가 저는 방송 끝나고 나서 이제 하루 정도 집에서 좀 많이 울었는데 그 이유가 솔직하게 말해서 형들이 너무 보고 싶었어요. 형들이야. 그 형들이 모든 형들이야. 아니면 손택의 몇몇의 사람들이야. 모든 형들 풀에서 조금 그 두 분은 조금 더 그러니까 그 둘이 더 보고 싶었다. 알겠어요. 사실 그 프로그램 자체가 어쨌든 연애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내가 호감을 표시할 수 있으면은 이제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그렇게 호감을 표시해본 사람도 사실 없었었고 이게 촬영이 끝났는데도 너무 기억에 남는 거예요. 그 두 형을 계속 보고 싶은 느낌은 있었는데 이게 사실상 일상으로 돌아오니까 밀린 일도 계속 처리를 해야 되고 거리도 좀 있고 하다 보니까 시간 맞추기도 그렇고 사실 제가 평소에 누군가한테 먼저 연락을 잘하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뭔가 이게 저한테 확신이 없으면은 연락 같은 것도 잘 안 하다 보니까 그냥 혼자 또 썩힌 것 같아요. 썩히고 아 그래 뭐 이 형들은 더 멋있는 사람 만날 거야 하면서 그냥 좀 포기한 느낌이 더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변명이죠. 제가 더 적극적으로 했었으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긴 하겠지만 아니야, 창규야. 너와 나는 빵표야. 어쩔 수 없거든. 어떤 스타일을 정말 좋아하는지. 근데 일단은 저는 연인 볼 때 가장 크게 보는 게 제가 그 사람 대할 때 일단 무조건 편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선율이 형한테 그 플러팅을 엄청 했잖아요. 이제 방송에서. 근데 그랬던 이유 중에도 하나가 선율이 형한테 말하는 게 너무 편했어요. 거기선 플러팅을 그렇게 하면서 왜 핸드폰으로 플러팅 못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거기선 조금 더 적극적이었나 보죠. 근데 약간 좀 그런 재미가 있었던 것 같아. 이게 사실상 한국에서 딱 우리 8명의 사람들만 이 경험을 해본 거잖아. 그쵸. 정말 이건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다 보니까 좀 더 재밌게 촬영을 했던 것 같고 더 재밌게 약간 좀 즐기게 된 것 같아. 그러니까 나도 거기에 더 몰입이 돼서 좀 촬영이 끝나고 나서 좀 힘들었던 게 있던 것 같아. 너무 재밌었던 추억? 요즘 근황과 앞으로의 계획 중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요즘 근황은 제가 지금 PC방 업무를 도와주고 있는 게 있어서 이제 이거를 지금 마무리 짓고 있는 단계고 이제 제가 계속 영상 쪽으로 작업을 계속 하고 싶었어가지고 지금도 작업을 하고 있고 앞으로는 방송 관련된 SNS 뭐 라이브 방송이라던가 그런 것도 좀 꾸준히 해가면서 계속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요.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다고요? 네, 앞으로도 영상 작업을 계속 하고 싶어요. 채널 이름이 뭐죠? 큐스토리. 아, 그게 큐스토리야? 귀엽죠? 그렇군요. 또 거기에 출연시켜 줄 건가요? 네, 시안 보내드릴게요. 아, 네. 그리고 마지막이에요. 정말 이게 마지막인데, 자, 남의 연애를 촬영하면서 여러 가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방송에 나가지 않았던 약간 그런 숨어있는 내용들을 끄집어내는 시간이에요. 남의 연애 비하인드. 네. 지금 SNS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첫째 날 창민이 형이랑 저랑 같은 침대를 썼는데 이제
이제 아무 일도 없었냐? 왜 그거에 대한 뭘안 와우, 나 이런 질문 상상도 못해. 아, 진짜요? 정말로. 괜찮네요. 그래서 아무 일도 없었나요? 근데 제 기억 속에서는 없었는데 창민이 형 기억 속엔 있었더라고요. 제가 잠버릇이 되게 안 좋아요. 뭐야, 짜증나게. 나는 뭐 약간 아이, 이렇게 슬금슬금 했다거나 약간 좀 그렇게까지 그런 걸 아닌데 나한테 약간 좀 기대했는데 아닌가 봐. 사실 어느 정도일지도 저도 잘 모르겠는데 제가 잠버릇이 껴안고 자는 게 좀 심하거든요. 근데 아침에 창민이 형이 깨셔서 운동하러 갔을 때 저 잠깐 깼어요. 깼는데 이제 창민이 형이 우리 서로 껴안고 잤다더라? 이렇게 그냥 넌지시 말을 하고 가시는데 저는 잠결이어가지고 이게 솔직히 말해, 기억나는데 지금 안 나는 진짜 사람이 기억 안 아니야? 나요. 진짜 기억 안 나요. 기억났으면 좋겠는데 기억이 진짜 없어요. 오 마이 갓. 저도 그냥 창민이 형한테 들은 거라서 진짜인지 아닌지는 사실 저도 몰라요. 창민이 형은 아시겠지만. 대박이다. 진짜? 나 상민이랑 나도 같이 잤는데 왜 나는 안 껴안았지? 형이 먼저 안 껴안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가 먼저 껴안았다는 얘기네? 그러지 않을까요? 나는 그런 거 잘 못해. 부끄러움이 나가지고 생각보다 소녀의 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생각보다 마음이 여려요, 제가. 정우 형이랑도 제가 같은 침대를 써서 같이 잤잖아요. 전에 너 되게 침대 여기저기 많이 바꿨었다. 저는 항상 그대로였어요. 너 나중에 선율이 형이랑도 잤지, 이제 보니까. 아니요, 선율이 형이랑 같이 안 잤어요. 텐트 누구였어? 그래. 이런 여시 같은 년 진짜. 정우 형 처음 들어왔을 때 정우 형이 뭐라 했지? 같이 씻을래라고 물어봐가지고 근데 처음에는 전 그것 때문에 조금 너무 충격을 받아서 정우 형이 되게 부담스러웠어요. 그냥 뭔가 다른 사람한테 제 이 속살을 보여준다는 게 저는 좀 납부끄러워가지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긴 해요. 일부는 어느 정도 이해하면서 좀 이해 못하는 면도 있고 약간 좀 반반인 것 같아요. 왜냐면 약간 우리가 이성적으로도 보면서 동성적으로도 볼 수 있는 관계잖아요. 그쵸. 좀 어려운 관계니까 애매모호한 관계니까. 아무튼 샤워를 그래서 같이 하자고 해서 거절을 했죠. 비하인드 하나가 더 있는데 마지막에 제가 정우 형이랑 이제 호수에서 같이 카약을 타는 장면이 아마 나올 거예요. 맞아. 전날에 이제 다른 형들은 다른 분들하고 데이트 다 했었잖아요. 근데 저는 못 했거든요. 시간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가 전달받은 거는 다음날 어떤 호수 같은 데에서 정우 형이랑 시간을 만들어 주겠다. 이제 그렇게 하는 걸로 대처하는 게 어떠냐 해서 알겠다고 했는데 캠핑장 가서 이제 정우 형이랑 선율이 형이 혁준이 형을 두고 진짜 제가 보는 앞에서 다퉜거든요. 아하, 예! 이런 거 원했던 거다. 내가 원했던 게 바로 이거잖아. 와우, 그걸 봤어? 제 눈앞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 네, 저희 다 같이 Oh my 방정하고 God.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그냥 어떡하지? 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선율이 형이 혁준이 형한테 방을 같이 쓰자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나? 그랬는데 정우 형이 나 혁준이랑 쓰고 싶은데 이런 식으로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제가 꼈잖아요. 네가 낀 게 아니지. 이제 너는 그러니까 그냥 배제돼 있는데 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제가 보고 있잖아요. 약간 좀 상처였겠다, 나름. 근데 심지어 정우 형이랑 선율이 형은 어쨌든 제가 호감을 보인 형 두 명이 다른 사람을 놓고 이 둘이 싸우고 있으니까 혁준 보고 있니? 너무해. 그러고 어쨌든 혁준이 형이랑 정우 형이랑 같은 방을 쓰게 됐는데 그 뒤로 선율이 형이 엄청 화가 나 보이는 거예요. 근데 같이 이제 캠핑카 거기 안에 들어갔는데도 표정이 너무 안 좋으니까 뭔가 고래 싸움에 새우 등쳐진 느낌? 근데 그 상태로 있다가 어쨌든 저는 그날 정우 형이랑 그게 잡혀져 있잖아요. 아직 안 한... 어떡해. 야, 근데 아직 호감도의 싸움인 거잖아. 근데 네가 느끼기엔 그거였던 거잖아. 나보다 혁준이 형님한테 호감도가 더 있겠구나 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거잖아. 제가 지금 이 사람들이 이러고 있는데 제가 그 상황에서 왜 정우 형이랑 굳이 데이트를 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냥 해도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왜 또 모르지. 너의 매력을 어필했으면 됐지. 왜 진작에 포기를 해버리는 거야? 그랬어야 되는데 그래. 제가 겁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결국에는 데이트를 했어요. 데이트를 했는데 결국 이제 잘 까여서 왔죠. 네, 이렇게 해서 그럼 이야기가 모두 끝났어요. 오늘 제가 현이 형이랑 이렇게 영상으로 또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됐어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굿. 오. 안녕.